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의 하주원 교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또 즐겁고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그 진화론의 아이콘, 진화론의 심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동물들이 점차 변화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직립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그림을 여러 번 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진화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주 간단한 무기물질이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유기물로 우연히 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가 사용을 하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이런 종류를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기물들이 모여서 이제 생명력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원시 세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 이 생명력을 가진 세포가 우연하게 출현한 다음에 이 세포가 번식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탄생을 한다라는 것이 진화라는 이론의 핵심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 순서가 과연 자연에서 관찰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론 단계가 성립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러한 단계를 먼저 추론해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화의 나무라고 표현이 되는 이런 다양한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런 생명체들은 뭔가 중간 조상이 있었다. 이 조상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리고 그 중간 조상은 또 더 위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공통 조상이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갈라지고 갈라졌다라는 이런 그림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그림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또한 앞의 그림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공통 조상 혹은 중간 단계에서부터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그룹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진화의 나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과 침팬지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원숭이 계통들이 나누어지는데, 자, 우리 공통 조상이 있어서 혹은 중간 단계, 여기 물음표로 표시된 지역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침팬지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연 이런 중간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서 관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내가 도저히 구별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명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원숭이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요. 침팬지도 있고 오랑우탕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동물이고, 또 사람을 봤었을 때 피부의 색깔도 다양하고 얼굴 모습도 다양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다. 100%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이냐 동물이냐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생명체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화라는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한 생명체가 있어야지만 사람과 원숭이가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진화에 관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는 오래전 지구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이 진화가 오래전에도 진행이 되었다면 현재에도 진행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면 분명히 중간 단계 혹은 공통조상의 생명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런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 또한 중간 단계여야지만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진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조상에서 온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조상의 단계로서 중간 단계로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화의 나무라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공통조상이라고 위치한 곳에 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갈라지고 2번에서 갈라지고 3번에서 갈라지고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보시면 1번에서 6번의 생명체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즉 이 그림을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그림을 소개를 하면서 왜 1번과 6번을 저렇게 빈자리로 놔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1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핵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조차 중간 단계의 생명체는 현재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생명체가 관찰이 되었다라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 저 포지션에 어떠한 생명체의 모습이 위치를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함께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게 빈자리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공통조상은 왜 없느냐? 이들은 전부 멸종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1번에서 6번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화석을 한번 뒤져봐야 되지 않느냐. 1번에서 6번의 생명체가 오래전 멸종을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화석이나 혹은 최근의 경우는 뼈의 모습으로 지구상에 어디에선가 묻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발굴을 해낸다면은 그 중간 단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스에 놓여 있는 이 생명체들,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이런 모든 생명체는 중간 단계인가 아닌가? 중간 단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간 단계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간 단계의 생명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간 단계는 문제없이 살아있는데 왜 1번에서 6번에 해당되는 그런 중간 단계는 멸종해 버렸는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가지고 자, 인류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진화가 되어 왔는가, 그런 주장은 어떠한 내용들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으로부터 정말 사람이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혹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들어왔습니다. 드리오피테쿠스라는 유인원의 중간 단계도 있고요. 라마피테쿠스, 그리고 유명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내용도 있고, 여기서부터 직립하는 형태가 생겨서 직립 원인과
구인과 뭐 신인 뭐 이런 식으로 거쳐서 현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 있는 그림들도 우리가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면서 과연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뼈의 화석들이 완전한 형태는 아니죠. 굉장히 보면은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얼굴 모습, 두개골의 모습을 보면은 몇 조각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생명체는 살아 있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복원을 해보라, 예상을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숙제지요.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예상도를 그려냈습니다. 일단 온몸에 털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원숭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금방 띄는 특징은 원숭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서 걸어 다닌다, 두 발로 걸어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얼굴 모습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도 비슷하고 또 동물도 비슷하고 굉장히 뭐 애매한 그런 형태입니다. 또한 또 다른 특징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생명체의 가슴을 보면 우리 사람의 여성처럼 가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어디선가 직면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단하기 어렵죠. 야, 이게 사람 같기도 하고 서서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중간 단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어떠한 근거로 왼쪽에 있는 저 뼈의 화석 몇 점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저 놀라운 모습을 예상해 낼 수 있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화석이 그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화석입니다. 오스트랄로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 중에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남쪽에 있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테쿠스라는 단어는 원숭이를 뜻하는 이제 라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에 있는 원숭이였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주장이 되는 화석들이 한 6점 정도 발견이 되어 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화석의 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고 이 그림에 또 별명을 붙입니다. 외국인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루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루시라는 뼈의 화석은 1974년도에 요한슨이라는 학자가 이끄는 그룹에 의해서 이디오피아 남쪽 사막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의 연대를 추정을 해보니 한 320만 년 전 정도 오래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화석의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론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의심되고 의문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 뼈를 가지고 키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혹은 예상을 해봤더니 한 1m 정도 되는 것 같다. 이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몸무게를 봤더니 한 20 몇 킬로 정도 된다. 여기서부터 되게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몸무게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이는 한 25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암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골반의 구조를 봤었을 때 암컷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직립보행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직립보행의 증거라고 생각되는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제가 하얀 점선으로 박스를 쳐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릎 관절이고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직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밑에 있는 무릎 관절은 그 나머지 화석이 발견된 지점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무릎 화석 관절과 무릎의 관절과 그 나머지 화석들이 과연 동일한 개체의 화석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뭐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주장되는 화석은 혹은 그 생명체는 직립보행이 가능했을 것이고 아마도 암컷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키는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를 보는 또 다른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루시의 키를 봤더니 침팬지의 크기와 평균 크기와 너무나 비슷하고 그리고 뇌의 크기도 침팬지의 크기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빨이나 턱의 구조를 봤더니 사람보다는 훨씬 더 침팬지 쪽에 가깝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소개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봤더니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길고 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손등을 땅에 대고 걸어 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겠느냐. 결국은 이 루시나 혹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침팬지 쪽에 훨씬 가깝다 혹은 침팬지의 일종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요사이는 훨씬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트다운인이라고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소개되었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2년도 영국 지질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필트다운이라는 지역의 채석장에서 몇 가지의 뼈가 발견이 됩니다. 두개골 몇 조각, 턱뼈 2개의 어금니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일부분의 조각들을 가지고 복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오른쪽 밑에 있는 그런 예상도를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12년도 영국 지질학회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눈 위를 보면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죠. 두개골의 각도라든지 두개골의 크기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입 모양을 보면은 동물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 내에서 한 머리 안에서 사람의 두개골 형태와 동물의 특징인 이렇게 돌출된 이 입 구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야말로 어떤 유인원으로부터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약 50년이 지나서 1960년도에 들어와서 뼈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뼈가 뭐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최근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몇 조각, 그리고 오랑우탕의 턱뼈 일부분, 침팬지의 어금니를 누군가가 채석장에다가 묻어다 놓고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것이야말로 인간 조상의 증거다라고 발표한 조작된 케이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간의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화석들이 쭉 발견이 되었고요. 이 왼쪽 박스를 보시면 사람과는 다른 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종의 이름을 쭉 발견을 했다라고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화석의 숫자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극소수, 한 점, 몇 점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조상이면서 인간과는 다른 종, 완전히 다른 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것이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는 지역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발견이 되고 유럽에서도 발견이 되고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동물에서부터 시작된 진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어떠한 수렴된 그런 결론을 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 조상의 화석들이라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편이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중간 형태라고 주장이 되는 화석의 숫자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판정되는 화석은 충분히 많고 또 완전한 동물이다라고 판정되는 화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단계라고 주장이 되는 것은 그 숫자가 너무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 유인원은 인류의 조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인류의 조상, 살아있는 중간 단계에는 우리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간 단계라고 주장이 되는 화석은 과연 있느냐? 그 화석의 증거도 정말 충분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라는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중간 단계로부터 조금씩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굉장히 작은 파편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먼저 세워놓은 그 개념에다가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통적인 진화의 개념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화를 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의 종이 생겼고 여기서 점진적인 조금씩 변화가 축적이 되다가 두 번째 종이 생겼고 조금씩 또 변화가 되다가 세 번째 종이 생겼다라는 것이 점진적 진화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다른 이론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단속 평형설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평형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라고 해서 단속 평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 1, 첫 번째 종을 보겠습니다. 이 종이 생기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종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화하지 않고 오랜 세월 계속 그 모습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어느 날 그 변화들이 축적이 돼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째 종,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라는 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이 또 변화를 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고 쭉 가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종, 세 번째 종이 탄생을 한다라는 것이 단속 평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되는 그런 개념을 세워놓고 그 데이터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특별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설명, 이론을 한번 세워보자고 해서 종은 급격한 시간에 변한다라는 단속 평형설이라는 개념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 혹은 우리의 조상 과연 있었느냐? 사람의 경우를 봤었을 때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동물과 또 동물 사이에서 중간 단계는 과연 또 존재를 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굴된 화석들을 보면은 정말로 모든 화석들이 그 생명체가 아무리 오래전에 탄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화론적인 연대에 따라서 오늘날의 모습과 정확하게 동일한 모습이 대부분의 화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체는 시간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설명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